안녕하세요. 다원 영재사업 원장 김기현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유경제 일형제 설명이라고 지금 타이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육과 치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재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명확해야지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뭘 위해서 달려가는 건지, 아이들이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몽타들 안 빠지고 사실 갈 수가 있는 거라서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영재 입시가 좀 바뀌었잖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제 시험 형태도 좀 바뀌고 사실 방향성도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지금 뭐 지원 학교가 이제 하나로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흐름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발표된 거를 일단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단답형 문항이 그전에 되게 많았어요. 영재고 시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나온 건 뭐가 있냐면 30% 이내로 줄여야 된다. 단답형 문항을. 영재고 시험 문제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학 문제 80% 정도가 단답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좀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학 문항이 10문항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트형 문항이 있으면, 세트형 문항이라고 하면 한 문제 안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소문항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항을 포함해서 10개예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사실 문제 자체가. 시간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22.4문항이면 좀 절반이 넘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항이 추가됐는데, 단순 지식 위주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 종합 사고력, 이걸 평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고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점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전 문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019학년도 문제인데 경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재 2차 2단계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지금 제시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안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뭐 이렇게, 2라는 숫자를 이렇게 3, 4, 5, 6, 7 이런 것들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럼 첫 번째 문항이 있어요. 그럼 이 수가 뭐냐? 이 수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으면, 규칙을 파악했으면 이 수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어가 필요해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떠먹여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뭐 문항들도 그런 문항이 많아서 문제 파악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문제는 6개로 가능한 최대의 수를 봐요. 점 6개. 얘는 10개로 최소의 수를 봐요. 이게 문제가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안에서. 근데 여기 있는 이론이란 게 사실은 중등 범위를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잖아요. 뭐 엄청난, 이게 뭐 기하 문제는 아닐 테고 당연히 대수 문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정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교과 과목을 말씀을 드리면 1학년 1학기의 자연수의 성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입시이기 때문에 중등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발표도 했어요, 심지어 지침 문제를.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게 문제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도 충분히 변별이 돼요. 어려운 이론을 가르치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근데 이게 2019학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좀 이따 확장시켜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2020학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제 통과형 문제예요. 아까 경기 문제가. 그러면 한국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게임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기고 지금 지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걸 계산해서 풀 수도 있어요. 계산해서. 근데 이런 문제는 아마 아이들이 이제 A급이나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보셨을 문제예요, 사실. 근데 계산해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기는 걸 오른쪽, 지는 걸 위쪽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그냥 길찾기 최다거리 문제거든요. 이건 뭐 어디서든지 보셨을 거예요. 중등 문제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세트 문제인데 비긴 경우가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러면 1번에서 계산을 풀었던 아이들은 얘를 못 풀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해서 냈겠죠. 그러니까 1번에서 계산을 풀었어도 2번에서는 못 풀면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겠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추가시키면 돼요. 비기는 걸 위로. 그러면 이건 중등 개념 안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중등 과정만 제대로 이수를 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력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특 이전까지 나갔는데 수상한 문제를 못 풀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뭘 수업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서울 문제인데 이건 융합 문제예요. 사실 융합 문제이긴 한데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좀 더 그림을 몇 좀 보여드리면 이게 어렵게 그려가지고 자 보여드리는데 주기성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에서도 문제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걸 단순한 수식과 공식으로 아니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한국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확하게 다양성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방된 문구 열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열린 문제라고 해도 사실 이 부분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린 문제가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다 열린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좀 더 단순한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산을 두 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랑 한 번에서 풀 수 있는 그 풀이가 있다고 하면 한 번에서 푸는 게 더 좋은 풀이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안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준다고 그게 베스트가 아니다. 너희들이 풀어라. 풀고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영화 보듯이 공부 안 된다. 아, 저 녀석 잘 푸는구나. 그래. 풀어 어디? 이런 거 아니다. 니네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을 일단은 어찌됐건 거의 100% 서술형 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된 상황이어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브 2차를 해야지 서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브 2차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브 서술이 좀 다르고요. 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 한다고 서술이 갑자기 비합적으로 발전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서술이라는 건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재고 안에서도 그런 서술을 원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걸 원하는 거지. 예쁘게 뭘 써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풀이 과정을 일단 강화한다. 이런 부분 일단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영재로 준비하고 영재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보면 서류가 강화된 거는 다 아실 테지만 보시면 서류 강화는 뭐 내신이나 추천서예요. 사실 내신이나 추천서. 근데 두 개 합치면 학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학교에서는 꾸벅꾸벅 병든 닭처럼 좋은 학생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막 쌩쌩하게 막 뛰어다니고 학교에서 졸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잘 되어 있어야지 뽑겠다. 이 부분이 명확해요. 열심히 해야죠, 내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학교 생활을 명확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역도 마찬가지고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제일 핵심은 사실 추천서예요.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시고 그 부분 안에서 써주시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그 영재고
홈페이지를 가시면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천서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생각보다 좋게 안 써주신다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실제로도 여쭤보고 뭐 알아보면 그래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 학생은 뽑지 말아야 된다고 써주신대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줄 수 있는 선생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똑똑해요. 이런 의미 없는 얘기 말고요.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부분에서 영재성이 있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찾아야 되고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잘해야 돼요, 사실. 네.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밀하게 막 영재인 거 숨기고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4학년 때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네가? 이렇게 되면 좋은 추천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아이들 학교 생활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해요. 3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개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학교가 다 공개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이 있고요, 대전이 있고, 세종, 그리고 일부 문제를 공개하는 경기,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헛소리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영역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기하예요. 그림 그려져 있으면 기하 아니에요. 그림 그려져 있고 그 안에서 뭘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 대성자가 될 수 있고 정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분석을 할 때 선생님들의 얘기를 나눈 게, 아니 이거 무슨 영역이야? 이거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저희가 2차 분석을 한 설명의 영상이 혹시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분류 기준을 다르게 했어요. 아예 말이 안 돼요. 영역 비중이란 게 사실 좀 애매해요. 융합이에요, 융합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시험 유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결점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기초 수학 역량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게 수준이 높든 낮든. 그러니까 수트까지 해야 되나요? 수트까지 안 해도 되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라면 중등 과정까지만 끝내도 괜찮아요. 제대로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12월 영재여고 준비반에 12월이나 1월 달에 오면 상당히 늦은 거죠. 왜냐면 5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4학년 때 온 거예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오고 한 번 수업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영재 준비하기 잘했다. 제가 한 번 수업하고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뭘 가르쳐주면 하나를 몰랐었는데 가르쳐주면 그걸 곧바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문제 안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 어떻게 공부했니 도대체? 근데 경실한 적도 없고 그냥 선행만 한 거예요. 근데 수학이 계속 좋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학 동안 맨날 사주고, 그래서 수학 되게 재밌게 계속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원을 다니다가 선행학원에서 감당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너 영재 한번 해봐라 해서 늦게 온 건데 결국 한 과목 붙었어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서울도 붙을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안에서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또 어머니 계셨는데 6학년이에요. 캐본 2번이나 넘었어.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저 수학을 이미 하나 다니고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하나 더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캐본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진정성 있게 책을 좀 읽히시라고. 근데 선생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영재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전 진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그 부분에서 수학을 좀 즐기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달려가가지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6학년인데 2년을 캠을 했으면 벌써 아시죠? 네.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문제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원하는 바도 그렇고 사이가 그렇잖아요 지금. 달달 암기가 단답형을 맞추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렇고, 네, 이렇고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그런 이유예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시험은 이렇게 나오고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럼 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프로그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PG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까지 K지반, 뭐 KH지반, 뭐 PC반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재반, 이제 과거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고, 이 끝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PG반은 이제 어찌됐건 확실하게 공부해서 선행까지 가져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PG 원반이랑 PG 2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G 원반은 보시면 일단 거기 수학 3이랑 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하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학상을 처음 하는 친구들 이거나 아니면 수학상 이거 안 돼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히려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쁜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특히나 영재고까지 저희는 이제 입시 전반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보면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단순히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를 떠나서 성장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까지 다 나갔어. 누가 봐도 얘가 더 진도도 빠르고 괜찮아. 근데 한 반에 있을 때 보면 얘는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습이 쌓이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쌓이지가 않아 얘는 아무리 해도. 근데 좀 늦은 친구가 있는데 늦은 친구는 쌓이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금방 역전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지랄한다고 맨날 표현하는데 내가 너한테 지랄할 거야? 뭐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데 안 되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PG 엄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중간과정을 마치고 깨끗한 친구들 나쁜 버릇이 들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확실히 선행 수학을 해주면서 기하까지. 그러니까 기하는 왜 중요하냐면 기하를 못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요. 실제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하 정규수업 특강보다 정규수업이 좋은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냥 케어받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좀 자유롭게 맨날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하 부분이랑 수산 부분을 확실히 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PG 5반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PG 2반은 이제 수학파예요. 수학파 실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PG 1, 2반의 핵심은 일단 어찌됐건 저희가 핵심 선행 과정이라고 하는데 수상화에 대한 부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PG3반으로 가든 아니면 뛰어나서 K반으로 가든 K반은 캠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K지반은 좀 더 선행에 욕심이 있는 애들 그러면 수업까지 이제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G1, 2반에서 핵심 선행, 기본 이론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미 수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뭐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수학생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수학상. 물론 수학하도 이제 필요한데, 중요하고, 이것들이 사실 수원으로 가는 발판이기도 하고, 수학 전반에 걸쳐서 기본기예요. 기본기예요. 그래서 수학사가 잘 돼 있으면 수원이 그냥 쑥 가요. 잘 돼 있으면. 근데, 뭐 선행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켜보신 분은 수월에서 걸려서 허덕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수학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수학 원에서는 지수로그라는 거, 사각함수라는 거 이게 살짝 얹어져 있을 뿐이지 기본기나 어려운 문제들은 다 수학상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진도가.
그리고 대충 갔다가 수원 또 가는 거지. 그러면 수상은 못하고, 수상하는 못하는데 수원은 그냥 한번 받고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은 개나소나 해요.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미분할 방법만 하면 왜 한번 바꾸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할 줄 안다고 믿어요. 했다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 PG 원투방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핵심 사항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도 과정이 확실히 끝난, 확실히 중도 과정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PG 원반부터 시작하면 일단 영재학업 과정까지는 쭉 저희가 끌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수상화를 잘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수상화를 시작해. 그게 늦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상식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네가 그 안에서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다 따라가서 아주 잘하는 애들도 있죠, 어렸을 때. 근데 걔네 맞춰서 우리 아이를 진행시키는 건, 우리 애가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는데 불행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정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PG3관에서는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수상화에 대한 심화를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KMO 과정이 있는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KMO 과정을 밀어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폐해가 너무 많아요. KMO 과정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KMO 오래 가르쳤어요. 아주 오래 가르쳤는데 일단 흐름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는 11월, 12월에 끝났어. 이제 KMO 과정을 끝났으니까, 수학사가 끝났으니까 KMO 과정을 가야 돼. 근데 이게 잘 끝나고 가면 모르겠어. KMO를 해야 되겠대. 해야지 갈 수 있대, 영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러면 빨리 수상을 뽑는 거예요. 중도 과정 2달에 한 과정씩 막 뽑아서 이제 가. 드디어 KMO 과정을 안착했어. 그리고 12월달 가서 기본 이론 과정 하고 모의고사를 막 봐. 점수가 안 나와. 정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빨리 가놓고서는 KMO 과정에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있죠.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런 친구가. 그게 문제죠. 있어서. 쟤도 있는데 넌 왜 못하냐. 그러니까 그냥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무너져버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KMO를 거쳐서 이제 영재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입학 테스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KMO를 했는데 점수가 더 낮은 애들도 많아요. 그냥 선행이나 아니면 중등 과정을 했는데 점수가 더 높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야 되는데 수학 자체가, 수학이나 과학이 흥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KMO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 아이들이 괜찮다, 해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반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G 1, 2 과정, 3 과정을 거치고도 사실은 영재 과정을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한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근데 가르칠 때 그걸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방향성의 문제지 주 5일을 막 때려 한다고 애가 방향성도 안 맞는 문제를, 그러니까 물론 욕하는 게 아니라 KMO 과정 자체는 좋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건 좋아요. 여유가 있을 때 상황에 맞게. 근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앞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좀 인식 많이 변하셨어요. 옛날부터. 제가 맨날 얘기해봤자 지금 뭐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되면 영재고 과정 갔을 때 일단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행을 막 수특까지 미적까지 맞췄는데 갑자기 영재고를 하고 싶죠. 그래, 영재 한번 해보자. 근데 이 테스트를 봤더니 뭐야 이거. 어떤 학원을 갔더니 경실 안 했다고 뭐라고 해. 우리 학원 왔더니 점수가 났대.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 선행 과정 어려움을 거치면서 영재 과정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PG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PG 엄마는 뭐 수학상이랑 기하,
뭐 그런 중심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두 달 과정으로 저희가 수상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빠르게 진행을 시키려고 해요. 수상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중등 심화 안에서의 중등 과정 안에서의 배수는 심하거든요. 수학상.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PG 투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화. 근데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편집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력 작업으로 나가요. 그래서 올바르게 해야 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P3반은 이제 수상화랑 돼서 그래 심화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상화 실력 연습 문제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거는 뭐 절대 나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점수가 기하 이 부분도 같이 나와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시한테는 이렇게 수행이 된다. K지반 같은 경우에는 P지반이 끝나면 이제 KMO 과정으로 좀 더 집중하고 싶은지 아니면 선행을 좀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진단보사를 보고 간담회를 해요. 그러면 간담회 통해서 이제 여쭤보고 아예 상황 의논해서 같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보통 K지반 같은 경우에는 경시했다가 좀 선행이 늦은 친구들도 많이 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현재 K지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다 경시했던 애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선행을 좀 더 하고 싶다. 진행하고 있고. 영재반으로 이제 K지반 갈 수 있고, 아니면 K지반 하다가, 사실 이제 겨울 시즌 되고, 이제 시험 시즌이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더 KMO에 집중해서, 3일 동안 KMO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죠. 한 번 더 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K지반에서 이제 선행이 어느 정도 되면, KMO 과정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KMO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KMO는 좋은 과정이에요.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근데 영재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 있고 문제가 또 심플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들어도 돼. 들어도 되죠.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억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K지반에서 이제 저희가 K반이나 H반, KMO 과정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하고 하는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K지반을 계속 거쳐가지고 과거까지 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영재하고 하는 그래서 K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KG 과정 가고 그다음에 영재 과정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G 과정까지 거치면 수 1이나 수 2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그것도 뭐 아까랑 대동소이하게 일단 수원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 상하 실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수투 같은 경우에도 수투 나가면 일단은 수상화랑 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지고. 그러니까 이 반복이 선행과 심화가 같이 반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수투만 뭐 수원 끝났으니까 이제 수투 나와야지. 깨끗이 수원 까먹고. 수투 나갔으니까 미적분 나와야지. 아름답게 수투 까먹고. 그러니까 다 이 끝까지 달렸는데 안 한 거.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적분까지 하는데 역시 여기서 수원 수투 식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먼저 보통은 해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KG 1반에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력을 5번 나가는데 KG 2반의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을 먼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아는 거, 아이들이. 이론적으로. 미적분이 뭔지, 왜 쓰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서 기본부터 나가긴 해요. 이 부분은. 네. 네네. 그러면 실력 점수로 바로 들어가려면 한 번 보는 아이니까 한 번 수원 이렇게 실수하는 많이 기본적으로 실수한 아이들이 시험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뭐 수원이 이제 과정을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수상화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상화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이제 입반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KG 원반의 경우에는 수상화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뭐 PG 원반 같은 경우에 중등심화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거죠. 전 단계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그래야지 그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수준이 있을 거고요. 그 수준에 적당하면 이제 입반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이제 안 되면 그 전 단계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실력으로 진행하는 건 맞고, 근데 실력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수험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로 봤을 때 기본을 먼저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게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기본 부분을 좀 더 하고 이제 가는 게 아이들이 안전하니까. 네,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MRP라고 이거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건데요. 이게 아까 시험표를 좀 보셨으면 MRP라는 게 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시험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재고에는 접합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랑 뭐 진행을 해보고 해봐도 아이들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좋아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타인지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선행을 그냥 많이 진행시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못 풀어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파요. 아프죠. 경험을 못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실제로는. 왜냐면 그래야지 시간을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자기 모르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배부하고 감독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체크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뭘 해주진 않아요. 정오만 체크해줘요. 그래서 정오 체크해주면 이 기준 점수가 있을 때 못 통과하면 실패했다. 다시 한번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풀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는 자기가 뭘 틀렸는지 자기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패스를 하느냐, 논패스를 하느냐, 이걸 할 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진행 예시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여기 채점 횟수가 있어요. 그 몇 번 얘가 채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을 나눠놨어요. 13개 중에서 11개 맞아야지 1라운드 통과. 13개 중에 9개, 13개 중에 7개. 1, 2, 3라운드가 있거든요. 이걸 왜 나눠놨냐면, 아이들이 영악해서 제가 딱 봤을 때 13문제 절대 자기 못 풀어. 기준이 11문제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씩씩하고 강인해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별로 라운드를 다 나눠놓은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9개는 할 수 있지 않니? 7개는 어떠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요즘 약간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채점 횟수가 있는데 그 몇 라운드에 통과했는지 그리고 8번 만에 통과한 애랑 한 번 만에 통과한 애는 완전히 다른 애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안에서는 제가 체크하고 아이들한테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넌 문제 잘 못 푸는구나. 아니면 넌 실수가 많구나. 이 자식 알아라.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걸 또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자기를 뽐내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하면 기본적으로 툭 튀잖아요. 얘 잘하는 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MRP라는 게 문제가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중등급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경시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스스로 푸는 거.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야 많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쳐서 주입식으로 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저희가 좀 예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영재고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모든 전반에 대해서 자기 주도가 돼야 되는데 강제로 자기 주도 시키는 거예요. 네,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를 맞추는지가 보면 명확해요. 그냥. 네. 근데 이것도 안내해드리거든요. 그리고 KH 반 같은 경우에는 정상훈 K모라고 했는데 여유가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해서 조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전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K지만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H번 하자,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미 얘기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면은 안 시켰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시켰을 때도 합격 확률이나 통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확실히 기간 동안 하는 걸 목표로 하는 KH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K문은 사실 지금 너무 오래된 시험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막 저도 오래 너무 가르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굳이 따로 제시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묵차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기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실제로 너희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랄한다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스스로 해야 되는 걸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따프라는 저희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합니다. 그냥 중심을. 그래서 단단하게 아이들 키우자 이래서 딴딴 프로젝트고요. 사실은. 그래서 딴푸 과정이 있고 딴딴푸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중도심화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이제 학기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학기별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까지 6개. 그러니까 딴 과정이랑 딴딴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책이 12권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별로 스스로 푸는데 그냥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1-1이 끝나면 시험을 봐야 돼요. 인증을 해야죠. 자기가 했으니까. 안 되면 재단을 봐야 돼요. 재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가요. 가고 해서 3-2까지 가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600문제거든요. 또 M을 본 다음에 다시 딴 단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중등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쭉 가서 3-2까지 가면 이제 100문제니까 좀 1200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영재고반에서도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재고 과정에서 시작을 하면 좀 늦어요. 그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으로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주고 그리고 정 안 되는 건 설명을 해주겠지만 되도록이면 답이랑 풀이도 같이 줘요.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요. 시험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도심하니까 뭐 되게 허접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땀프 1-1의 가장 처음에 세 번째 문제거든요. 이건 정수 과목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영재고 문제로도 실제로 출제됐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출제됐다. 그리고 또 됐다. 비슷한 게.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둘 다 세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0학년도 21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는 내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내신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영재고를 준비할 때도 기본기가 탄탄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뭐가 좋았니? 그러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단단해요, 사실. 애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냈으니까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 백날 8문제를 설명해줬어. 자기가 50문제를 아니면 30문제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푼 거랑 다른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하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자기 단계에 맞는 공부가 돼야지 쌓이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공부보다는 확실히 쌓아가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게 탄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방법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방법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일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계속 꾸준히 계속 시행해 온 거고, 앞으로도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속술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1일 테스트라는 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영재고 과정은 힘든 과정이에요, 실제로. 왜냐면 6일 동안 수학이랑 과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공부할 때 자기가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밀려가지고 못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 1일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그날 공부한 거를 영재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험 봐요. 잡시안 주고. 잡시안에는 선생님들한테 빨리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끝내야 돼요. 그날. 그래야지만 밀리지 않아요. 예습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학년이나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전시안에 대한 1일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요. 뭐 관리는 다 잘한다고 학원들이 하니까 저희도 잘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라고 있는데 A라고 하면 그냥 명확하게 예습 복습 다 했어요. B라고 하면 이 친구 다 있는데 B라고 하면 예습이나 복습 둘 중에 하나만 했어요. C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2라고도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2라고 하면 사정상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대략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사실 그 부분의 체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놨는데 통 모르구나. 얘는 잘하고 있나? 3개월, 6개월 있다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1 테스트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가 성적표를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7날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 성취도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 봤던 15일날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진단고사 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은 계속 이제 지난 시에 키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